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본의 역사 토막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요즘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을 담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에도 시대 때부터 행해져 전해져 온 바로 일본의 악풍습, 나쁜 풍습이죠. 마비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마비끼의 사전적 의미는 일본어로 속가내기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신께 되돌려준다라는 속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아기를 신께 되돌려준다고 하여 엄마가 아기의 목을 졸라 죽이는 일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마비끼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들이 일본 문화의 함금기를 찍었던 에도 막부에서 성행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비끼가 성행한 이유는 봉건적 인두세와 더불어 막부와 대명, 다이묘죠. 다이묘들의 가혹하게 세금을 부과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어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하루하루에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새 식구가 늘어남으로써 무척 부담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을 줄이기 위해 영아 살해를 시행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한마디로 마비끼를 발생하게 만든 것은 막부와 다이묘의 영주들이며 그들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에도 시대에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밀란이 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였죠. 에도 막부 중기 이후에는 평균 자녀 수가 3명이었는데 이는 아이가 3명 이상 태어나면 부모가 전부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심각하게 여긴 에도 막부와 다이묘 영주들이 마비끼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죠. 에도 말기에 농학자 사토 노부히로는 대와, 지금의 야마가타 현이죠. 그리고 아키타 현, 그리고 오슈, 지금의 아오모리 현, 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 이곳에서 매년 1만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그리고 가즈사, 지금의 치바현이죠. 여기에서 갓난아기 3, 4만 명이 매년 마비끼를 당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화가 가장 꽃피었던 시기였고 대중 목욕탕이 있을 정도로 청결에도 신경을 쓰던 때여서 당연히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하는데, 에도 중기부터 인구 증가율이 조선과 청나라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포르투갈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농민층들 사이로 영아 살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는 자신의 저서 일본사에 일본의 여성은 키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모두 아기의 목을 다리로 눌러 죽여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습이 일어났는데도 대응책이 없었냐고 따질 수 있었으나 당시 에도 시대였던 일본은 조선과 청나라와 다르게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닌 영주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봉건적 제도였기 때문에 굴책이나 복지를 해주고 싶어도 영주들이 반발하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매일 쥐어짜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일본 농민들층은 막부의 관료들에게 바치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당시 피임 도구도 없었던 때라 새로운 식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곧 기존의 가족들까지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악습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농민계층 사람들 중 세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드물었고
조선에서 대가족을 이룰 시기에 일본은 일남 일녀만 가진 농민 계층이 많을 정도로 일본의 농민들은 아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또한 마비끼를 했었던 어머니들이 처음에 아이를 죽이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적응되어 아무렇지 않거나 어딘가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다는 기록도 있었을 정도로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웠던 풍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마비끼 속에서도 또 다른 고달픈 고난이 불어닥쳤는데요. 바로 조선에서 경신대기근이라는 대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대기근을 피할 수 없었는데 당시 얼마나 심각했는지 일본에서도 식인 행위가 자주 일어났으며 영아 사례인 마비끼도 절정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인구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관료들이나 조정이 민중을 수탈하면 동시에 곳곳에서 익기, 밀란도 자주 일어나게 되었는데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밀란이 일어났죠. 그 사건 수는 무려 3,000번이 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였던 에도 시대에 이런 농민들이 고충이 있었다는 것은 일본사에서도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고 농민들을 쥐어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행히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일어나 메이지 시대가 되어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마비끼를 금지시키고 정부는 방침을 바꿔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더는 아이들을 일부러 죽이지 말고 최대한 낳아서 늘리도록 권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마비끼는 당연히 흉악한 살인죄로 간주되었고 이후로 일본의 인구는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구휼 정책과 복지 정책을 하면서 점차 소멸되어 갔죠. 하지만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홋카이도 어떠한 민가에서는 일부 마비끼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보고를 비롯해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전할 때까지도 소규모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악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을 정도로 마비끼는 세금으로 인한 농민들이 택해야 할 안타까운 풍습으로 뿌리를 뽑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당시 마비끼 풍습은 그 자체가 과거 에도 시대의 실체를 알 수 있었을 정도로 일본 농민들이 고충과 눈물이 섞인 악습이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야 없겠지만 후손들에게 알리고 이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도한 조세 제도나 사람들의 삶에 민폐가 되는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겠죠. 전통적인 역사서술은 정치 세력, 지배 계층 혹은 제도의 변화 등에 국한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 삶의 양태 등을 규정하는 안정된 제도 안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서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